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지금 현재 노인자리 사업들이 겪고 있는 현 상황들을 우선 공유를 조금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같이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 선생님께서 익히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 내용들을 조금 같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입법적이거나 아니면 행정적인 방향에서 저희가 모색해 볼 수 있는 접근 방안을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저희 올해 노인자리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년과 다르게 명칭부터 시작해서 내용 구성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노인자리 사업이라고 통칭해서 지칭을 해왔는데 사업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정책적인 성격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사회참여적인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명칭이 이제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바뀌었죠.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는 여러 참여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을 해야 하는 근로자가 아니냐, 그리고 이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자체가 근로가 아니냐라는 문제가 현장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노동청이나 아니면 또 산하기관 근로복지공단이겠죠. 근로자성이 문제가 되는 그런 사안들에 있어서는 참여 노인들이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 법정 기준의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같은 사안들이죠. 그 개별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적용을 주장하거나, 그리고 또 이러한 참여 노인들을 근로자로 봄에 따라서 그 참여 노인들을 고용했다라고 판단되는 사업 수행기관이 노동법상 이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동전의 양면 같은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만약 참여노인 자체를 근로자로 보게 된다면 제가 지금 발제문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노동관계 법령의 전반을 적용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의 특징을 고려를 한다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이제 이런 문제의 인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장의 문제점들은 지금 저희 발제문에서 제시한 내용을 조금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문제점들은 방금도 말씀드린 것 같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참여 노인을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법정 기준의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 그리고 또 사업 수행기관이 사용자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그 중에서도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공익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분들을 일률적으로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느냐, 당연한 이제 문제의식을 갖게 되시는 거죠. 이 시각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저희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라든지,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참여 노인들을 근로자로 보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보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당연히 또 사업 수행기관 입장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시 해야 될 것은 이 사업의 본질적인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참여 어르신들의 입장입니다. 참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시각이 무색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분들을 과연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느냐, 그런 이중적인 시각이 또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시각들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적 판단이나 아니면 행정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복잡하게 이해관계 당사자가 얽혀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구조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죠. 기존의 명칭부터 해서
예전에 노노케어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이 정국형이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그분들은 근로자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지침 구성을 하는 내용으로 사업이 재편성이 되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부분들의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이 겪고 있는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접근에는 다소 조금 고려를 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발전문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형을 먼저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2015년 사업 개편을 통해서 구조화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이 동의를 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인 근로자성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 사업이 조금 진행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만약에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 협의가 없었음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사업을 그렇게 설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방식대로 이분들을 참여 노인들을 근로자로 보면서 고용보험료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인 급여 조건에 관해서 근로자성을 전제로 하는 접근을 시도할 때 저희 사업수행기관 혹은 보건복지부에서 반론을 펼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아마 와 계신 사업 수행기관에서 겪고 계시는 대부분의 이슈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고용보험료율의 고용보험료의 부가징수와 그리고 고용보험료율의 상승 문제가 저희 지금 노인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각 수행기관들이 가장 크게 당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이 문제점 자체는 기존에는 어르신들을 근로자로 보지 않았던 사업의 출발점에서 기인하는 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험료 징수법이 개정이 되면서 65세 이상인 분들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료, 그러니까 사업수행기관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크게 불거지게 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고용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법인격을 갖추는 사업 단위로 고용보험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수행기관에서 100명, 200명 단위라고 할지라도 그 사업 수행기관을 포괄하는 법인이 행하는 전체 근로자 수를 산정을 해서 고용보험료율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0.25% 를 적용을 받던 내용들이 지금 일괄적으로 0.65% 적용을 받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대로 재정 부담으로 다가와서 우리 사업의 분배를 지금 좌우할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올해처럼 근로자성을 갖지 않는다, 혹은 근로자성이 약하다, 또는 공익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라고 판단되는 전국형 사업을 분리하는 형태로 사업 접근이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약간 문제점들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릴 그러한 접근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접근을 해볼지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다가 크게는 한 3가지 방향 정도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현실적인 접근 방안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마 도시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교수님들과 그리고 또 의원님들을 통해서 아마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조금 실무적인 성격에 가까운 내용들인 거죠. 크게는 제가 그냥 3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다시 또 분류를 하자면 2가지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동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참여 노인들을 근로자성이 없는 공익활동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근로자성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법이 그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2번째 방법은
저희 사업 체계를 설계함에 있어서 이러한 근로자성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면 근로자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조건은 보호를 하되 저희 보험료가 부과되는 근로 법령인 보험료 징수법 그리고 또 그 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는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안을 조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는 내용이 크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접근 방안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첫 번째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 지침이 조금 변경이 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사업 내용이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 공익적 성격, 사회 참여적 성격을 갖는 프로그램 그리고 또 일자리적 성격을 갖는 프로그램으로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느냐 이러한 시각에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렇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법령 이슈가 생겼을 때 이 부분을 사회 참여 활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약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 개편 방향 측면에서 조금 접근을 하자면 이 두 사업의 성격을 조금 명확히 하는 접근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각 사업들이 지금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하에 30개 가까운 사업들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근로자성이 강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개별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또한 근로자성이 다소 약하다라고 보이는 판단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조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접근 방안으로는 지침에 의한 사업 분리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개별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고용노동부가 판단을 함에 있어서 저희 사업의 근거가 되는 노인복지법 그리고 또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업 지침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사회 참여적 성격을 갖는 프로그램에는 근로자성이 부족하다 혹은 근로자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저희 사업 수행기관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사업 지침의 내용의 구체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을 유사한 지점에서 조금 비교해 볼 수도 있는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저희 선생님께서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자체가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업이긴 한데 이 고용노동부가 행하는 사업들도 사업 주체, 사업 참여 대상자 범위들은 다소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정년 퇴직을 한 전문 인력들을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전문 인력을, 전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는 사업이죠. 근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봉사활동에 가깝다고 봐서 근로자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참여 대상 그리고 사업 성격 측면에서도 유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참여 노인들은 일괄적으로 근로자성을 띈다라고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아마 대부분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M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또 K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제가 구체적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참여 노인분들을 근로자로 봄에 따라서 고용보험 요율이 대폭 상승하고 거기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납부를 한 사례가 존재를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근로자로 일괄적으로 포함된 분들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게 된다면 사업 운영 측면에서 재정 부담을 좀 덜어갈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접근 방식이 저희 가장 조금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긴 합니다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자체가 원천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근로자성에 대한 시비는 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접근 방안으로는 입법적인 조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 지금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근거가 되는 노인복지법의 경우에는 23조와 23조에 의해서 그 근거를 두고 있긴 하지만
사업의 세부 성격이나 내용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 조항이 매우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현 노인복지법을 개정을 해서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분리할 수 있도록 그 세부 내용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래서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갖지 않은 것을 전제로 저희 어르신들이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을 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그 세부적인 프로그램 검토를 해봤을 때 근로자성을 갖는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그분들은 그 노동법에 적용을 받고, 저희 보건복지부와 또 고용노동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그 법안에 명기하는 방법입니다. 입법적인 조치가 좀 따라줘야 돼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 그 토론에서 더 세부적인 접근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방안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이 어르신들이 그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근로자성을 갖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한 방안이라면, 세 번째 방법은 그 근로자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이라는 전제 하에서 접근을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저희 기관들이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보험료가 부과 징수되고 있는 근거는 그 고용보험법과 보험료 징수법에 따르게 되는데, 2013년 6월 4일자로 개정되었죠. 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는데, 그 법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이 되었죠. 기존에는 65세 이상이신 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일체를 부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사업수행 기반이 큰 문제가 없었지만, 개정된 고용보험법과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서 고용보험료도 크게 보면 실업급여 사업에 대한 보험료와 그리고 사업주가 전적으로 부담을 하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가 있는데, 이 뒷부분의 적용을 나이와 상관없이 적용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저희 보험료 징수법 제12조 2항 단서에 보면, 그 12조에 보면 이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그 단서 규정에 이분들에 대한